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신경망 알고리즘을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경망 알고리즘은 주로 굉장히 복잡한 비선형적인 그러한 소위 가설, 하이퍼세시스를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가 활용하기 쉬운 그러한 알고리즘인데, 자, 우선 우리가 이미 배운 몇 가지 알고리즘이 있었죠. 선형회귀와 로지스틱 회귀 알고리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형회귀와 로지스틱 회귀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왜 또 다른 알고리즘, 신경망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필요한지 한번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선형적인 결정 경계를 필요로 하는 그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여기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두 개의 특징으로 주어지는 문제죠. x1이라는 특징과 x2라는 특징으로 우리가 주어지는 그 포지티브 영역과 붉은색 x로 표시된, 그리고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현된 네거티브 영역을 우리가 구분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두 개의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 비선형적인 결정 경계를 우리가 찾아내야겠죠. 지금 예를 들면 요 예에서는 지금 결정 경계가 적어도 이러한 형태로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 결정 경계가 비선형적인 모양을 띄우기 위해서는 로지스틱 회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g라는 함수는 시그모이드 함수였는데요. 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입력값으로 소위 다항식이 들어가는데, 이 다항식의 항이 두 개의 특징 x1과 x2의 1차 항으로만 구성된 그러한 경우에는 선형적인 결정 경계뿐이 못 얻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게 뭔가요? 이와 같이 좀 복잡한 결정 경계를 얻기 위해서는 고차항, 즉 x1 곱하기 x2라든지 x1 제곱 곱하기 x2, x1 3승 곱하기 x2, 즉 2차, 3차, 4차, 5차 등등 고차항을 포함하는 이와 같은 다항식을 우리가 계산해야지만 결정 경계가 넌리니어한 모양으로 얻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경우죠. 그런데 사실 조금만 더 복잡한 문제로 들어가면 얼마나 문제가 커지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 가격 문제를 예측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가격을 예측하는데 그 집의 크기만 갖고서 집을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이 몇 가지 다른 특징들을 고려하자 그랬죠. 예를 들어서 침실의 개수, 또는 뭐 층의 개수 몇 층짜리냐, 그리고 얼마나 오래된 건물이냐, 에이지라든지 등등해서 좀 많은 소위 특징들을 고려해서 집의 가격을 예측하는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한 100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서 집 가격을 예측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많은 개수의 그러한 특징을 가진 그러한 문제를 풀 때도 결국에는 소위 100차원 공간상에서의 결정 경계를 구해야 되는데, 그 결정 경계가 당연히 리니어한 결정 경계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문제를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한 2차원 정도의 그러한 차수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파라미터를 고려하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100개일 경우에는 x1의 2차항은 x1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x1 곱하기 x2, 그리고 x1 곱하기 x3 등등등 해서 x1에다가 x 100까지 곱한 2차 항의 종류는 한 요 정도 100가지 정도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x1과 관련된 2차항일 뿐이고요. x2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x 2에다가 x2 제곱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x2에 x3, x1 곱한 거는 요것과 동일한 거니까 우리가 생략을 하고 하나씩 줄어들 겁니다. 그죠? x3의 뭐 제곱 등등해서 여기서 x2에 x의 100 곱한 거하고, 이거는 x3에다가 x 100을 곱한, 즉 2차 항을 우리가 포함시키면 몇 개의 파라미터가 더 늘어나냐면
이게 아마 100개겠죠, 그죠? 그리고 요 아래쪽으로 우리가 계속 익스펜드 해가면 이것도 한 100개 정도일 거고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대각 성분을 아래쪽으로는 구하지 않아도 되니까 아마 이게 아마 100 곱하기 100의 반 정도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 5,000개 정도면은 맞겠네요, 그죠? 한 5,000개의 파라메터 항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뭐 어림잡아서는 보통 이같이 2차항 정도다 하면은 오더 오브 n의 제곱, 그러니까 n은 파라메터 개수고요. n의 제곱이면은 10,000개인데 10,000개 오더 정도, 5,000이면은 10,000개 오더의 연산 복잡도를 갖게 될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 많아졌죠? 그래서 조금 줄이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냥 뭐 x제곱항, x1의 제곱과 x2의 제곱과 x3의 제곱 한 100개 정도겠죠. 그러면요, 얼추 잡아서 한 100개 정도만 더 늘려서 우리가 파라미터를 구한다.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재미있는 그런 넌리니어한 바운더리가 얻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2차원에서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2차원 공간상에서 x1과 x2로 주어지는 공간상에서 이 first order, second order를 x1과 x2의 제곱항만 포함하면은 그릴 수 있는 바운더리가 결국에는 이와 같은 엘립스 형태, 물론 엘립스는 약간 좀 수평 방향 또는 수직 방향으로 늘어진 형태는 구할 수 있지만 굉장히 단순한 형태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거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결국에는 한 5,000개 정도의, 근데 세컨드 오더만 가지고도 별로 이렇게 많은 형태를 우리가 구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서드 오더까지도 또 생각해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이죠. 지금 여기서 서드 오더를 하면은 이 전체에다가 x1을 다 곱한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x2를 곱한 것 등등으로 늘려가면은 한 줄씩 또 줄어나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x1의 3승, x1, x2, x3, 그죠? 이거 3승, 그리고 x1, x3의 제곱, 뭐 등등등 해서 x1, x100의 제곱 해가지고 점점 늘어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우리가 아마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이 파라메타들을 늘어났을 때 삼각뿔 모양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구해야 될 게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6분의 1, 삼각뿔은 한 6분의, 그러니까 밑변 2개 곱하기 높이의 6분의 1 정도 크기거든요. 아마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가요? 16만 6천 개 정도일 겁니다. 아마 이 계산을 제가 미리 한번 해봤었는데 16만 한 6천 개 정도의 파라메타, 엄청나게 많은 파라메타죠. 그래서 사실은 서드 오더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 라면은 보통 order of n 큐브의 복잡도의 계산을 필요로 한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특징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특징의 개수에 따라서 고차 다항식 방법을 적용할 때 엄청나게 많은 추가적인 파라메타를 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자, 근데 이러한 문제들이 과연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들에서 발생할까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한테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인식 문제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기 자동차 인식 문제를 컴퓨터 그리고 기계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인식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작은 영역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거를 다 한꺼번에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힘드니까요. 자,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색깔과 그리고 어떤 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숫자만 보이는 겁니다. 요 작은 영역을 볼 때 그 작은 영역을 이루는 픽셀들의 밝기값, 각각의 여기서는 그레이스케일로 일단은 가정을 하는 게 문제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뭐 194의 밝기값을 갖고 210의 밝기값 등등 밝은 것과 점점 어두운 이런 영역까지 모든 픽셀마다 0에서 보통 255라는 밝기값, 그러니까 한 바이트를 쓸 경우죠. 그러한 밝기값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데이터를 컴퓨터에서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인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가 어떤 식으로 훈련이 진행되냐면요. 그 자동차를 나타내는 다양한 이미지가 주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아닌 그 대상을 찍은 이미지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훈련이 완성된 다음에는 이와 같은 그 자동차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이게 과연 카인지, 그죠? 또는 카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인식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과연 그 디시전 바운더리가 넌리니어한 비선형적인 바운더리여야 될지는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주어진 문제가 이 그 소위 자동차를 나타내는 이러한 영상일 텐데요. 그 자동차를 나타내는 영상을 구성하는 픽셀 개수는 수백 개, 수만 개 정도의 픽셀로 주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그 특징을 다 활용하지 않고 그 특징 공간상에서 요 두 점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즉 주어진 이미지의 크기가 이만할 때 그 이미지상의 요 지점과 그리고 요 지점에 두 개의 픽셀 값만 가지고서 그 대상을 인식하는 문제로 간단하게 시켜서 간략화시켜서 이해를 조금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의 밝기 값이 예를 들어 픽셀 1의 밝기 값이 요 정도고 그리고 픽셀 2의 밝기 값이 요 정도다 하면은 요 위치의 그 밝기 값이 여기 주어지겠죠. 마찬가지로 또 다른 자동차에는 또 다른 그 픽셀 1에서의 밝기 값과 픽셀 2에서의 밝기 값이 또 다를 테니까 다른 곳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이미지들은 어떨까요? 자동차가 아닌 그 자동차에 관련된 이미지가 반드시 한쪽에 그 리니어하게 선형적으로 모여 있을 리가 없고요. 또한 그 자동차가 아닌 그 영상에서의 두 개의 픽셀 값도 과연 어디에 있을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다른 위치를 그 잡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데이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데이터의 개수를 우리가 많이 얻어서 이와 같이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런 식의 그 픽셀 값들을 두 개의 픽셀 값이 2차 도메인에서 픽셀 1과 픽셀 2를 나타내는 그 평면상에서 나타나고 그 소위 자동차가 아닌 네거티브한 영상들은 이런 점에서 나타난다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그 디시전 바운더리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와 같은 두 영역을 나눌 수 있는 그 결정 경계를 이렇게 얻어야 되는데 그 두 개의 그러한 파라메타만 가지고도 이와 같이 넌리니어한 그러한 결정 경계를 얻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는 우리가 아주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리얼리스틱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두 개의 픽셀 갖고서 자동차를 구분할 리는 없겠죠. 그러면 자동차 사진을 좀 더 로우 레졸루션으로 굉장히 낮은 레졸루션으로 얻어서 한 50 바이 50 픽셀로 이루어진 그 이미지를 가지고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그 픽셀의 개수가 50 곱하기 50이니까 2500개의 픽셀이죠. 흑백 영상의 경우에는 그 특징의 개수가 그러니까 2500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칼라 이미지면 어떨까요? 그 모든 픽셀마다 RGB 칼라 3개가 들어있으니까 이것의 3배인 7500개, 즉 늘어나게 되는 거죠. 즉 일단은 단순하게 그 흑백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입력값, 그 특징 벡터의 값이 그 2500개가 이렇게 그 열로 주어진 그 하나의 열로 주어진 이러한 그 벡터, 열 벡터로 우리가 얻어지게 될 거고요. 이와 같은 그 열 벡터로 주어지는 2500개 엘리멘트를 갖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그 이런 넌리니어한 비선형적인 디시전 바운드를 얻을 수 없을 거라는 거는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그럼 그 2차 항 정도만 포함시키고 싶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2500 곱하기 2500 곱하기 한 2분의 1 정도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거의 300만 개의 특성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지금 그 그러니까 특성의 개수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구해야 될 그 파라메타의 개수,
즉 특성 앞에 곱해지는 우리가 보통 그 G of 이 안에 곱해지는 그 소위 세타 0 더하기 세타 1 x1 더하기 세타 2 x2 등등등 해서 이 항의 개수가 거의 300만 개면은 우리가 그 항마다 곱해져야 될 요 파라메타 세타의 개수도 300만 개란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의 그 우리가 모르는 값을 구해야지만 이런 디시전 바운더리가 구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 인식에 사용되는 특징들의 수가 크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인식 문제에서는. 그리고 결정 경계가 당연히 비선형이 되어야 되는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그런 상황이 바로 이건데 이럴 때는 고차항 다항식을 사용해서 로지스틱 회귀를 한다. 라는 거는 조금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방법론이 필요한데 그 대체적인 방법론으로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인공신경망 방법입니다. 인공신경망 방법에서는 그 파라메타의 개수가 그렇게 많이 늘리지도 않고 이와 같은 넌리니어한 비선형적인 결정 경계를 얻게 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